한 달 만에 돌아왔을 것 같아요. 7월이네요. 또 예언 좀 해볼까요? 예언 좀 해봐. 어떻게? 7월에 무슨 일 생길까요? 축하드립니다. 아 저요? 네. 뭡니까? 전시가 그렇게 아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고 그러니까 그만 올 줄 몰랐는데. 빌딩 사신다고. 예언 몇 개만 좀 해보죠. 막 던져보죠. 우리 잘 맞추잖아요. NBA 우승팀부터 좀 맞춰볼까요? 근데 이거는 뭐 예측하기에는 너무 한 팀이 두 팀이니까 요키치 축하합니다. 미쳤던데요. 진짜. 이렇게 아무도 못 먹던데요. 와, 그 뭐 요키치의 세상이 왔네요. 막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버틀러가 막. 너무 지쳤어 버틀러가. 정말 7차전까지 꾸역꾸역. 거기까지만 해도 완벽한 드라마긴 한데 진짜 북산 엔딩. 부산 네. 엔딩이지. 결승까지 간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대단하죠, 그 대단하죠. 많은 부상자를 딛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주작 방송이 이루어지는구만. 그렇죠. 뭔지는 영상 끝에 찾아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던 시간, 우리 스니커 라디오의 메인 컨텐츠 맞습니다. 프로젝트 23도 네. 벌써 반이 지나서 와 그렇네요. 네, 세븐까지 왔어요. 7월이네.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딱 반이지. 반이지. 반을 한 거지. 14까지니까. 반을 딱. 진짜 14 왔네. 진짜 앞으로- 빠르네요. 뭐 물론 앞으로도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만 재밌는 얘기가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럼 또 오늘 세븐으로 재밌는 이야기 달려봅시다. 제가 1, 2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사관의 심정으로 아주 뭐 자료 조사를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나 이제 공부를 한다니까. 맞아요. 오늘 내용이 또 좋아요. 그렇죠. 그럼요. 알차게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난달에 안 했어. 마지막에 했죠. 처음에도 한번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삼성동에 위치한 아 그렇게 간다고. 필모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때깔이 일단 영상 때깔이 다르지. 무드도 좀 달라지고. 물론 달라지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에는 한 가지 이스터에그가 숨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있어요. 영상 끝날 때쯤에 무엇인지 힌트 주지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터에그 숨어 있고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자, 그렇죠. 왜 신호가 안 나오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니커 라디오 프로젝트 23 조던 세븐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븐. 우리 저번 6의 첫 우승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면서 또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마 사장님은 이제 아무도 언터처블 언터치 입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네, 아무도 못 건들죠. 한 번 웃으면 그래 할 수 있어. 그렇죠. 할 수도 있지. 맞습니다. 백투백은 못 참죠. 백투백은 몇 없어요. 진짜 몇 없어요. 백투백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멍이 두 개지요. 하나도 안 비슷하네. 내가 생각보다 반지가 두 개지요. 그렇죠. 그 얘기 하고 싶었구나. 빌드업이었구나. 너무 그렇죠. 반지가 두 개라도 백투백 반지는 또 의미가 전혀 다르죠. 다르죠. 연속으로 두 번 할 수 있는가? 지난해 우승했던 이 팀 그대로 함께 가서 또 우승을 할 수 맞아요. 있는가? 전혀 다른 이야기.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에어조던 7 1992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항상 조태구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점점- 뭐 한 거야? 저는 핸들 하는데 액션이 늘어나는 네, 너무 뭔가 가만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런 거 다 하겠어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이 1992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마 사장님과 나이키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90년대가 열리면서 에어조던 5와 6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뭐 패션 트렌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90년대의 화려함이 에어조던 7까지도 많이 이어졌죠. 네. 그렇죠. 네. 또 디자인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화려함과 뭔가 예전과는 다 날렵해지고 화려하고 이런 게 그대로 세븐으로 답습이 되죠. 92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92년 하면 저는 올림픽이요. 그렇죠. 네.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요. 똑똑해.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이게 왜 기억이 나지? 나 무섭네.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저씨들이니까. 오, 그 노래가 있어요. 네. 주익의 노래. 영웅 있죠. 황영조 선수가 아, 맞다, 황영조. 맞네, 황영조가 있었네.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굉장히 재밌어.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네. 드림팀 그 올림픽 이야기가 또 예, 또 드림팀이 또 완전 박살냈죠, 또. 그리고 이 드림팀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이 드림팀이요. 네. 이때부터 막 쓰기 시작하면서 막 우리나라 막 출발 드림팀, 모도 드림팀, 드림팀. 뭐만 이렇게 모이면 이거 네, 드림팀, 드림팀 뭔가 대명사가 돼버리는 정말 드림 꿈 같은. 맞습니다. 이 이후로 뭐 미국 국가대표 농구팀이 계속 드림팀이라는 이름을 쓰긴 하는데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드림팀은 이거밖에 없었다고 봐요. 맞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또 시작이기도 하고, 정말, 네, 시작이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 베이징 올림픽 대표팀이 그나마 좀 드림팀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리듬팀이라고 하죠. 리딤. A few moments later.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지금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대 92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올림픽 얘기는 조금 이따 다음에, 예.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림픽에 앞서서 우승을 이제 두 번째 우승을 하게 되고 에어 조던, 마이클 조던의 위상이 이미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갔죠. 이미 뭐 이 위에는 아무도 없어. 이게 우승한 선수와 우승하지 못한 선수의 그 어떤 그 신발이나 시그네처는 정말 그 파급력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븐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세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또 92년도에 우리가 국민학생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5학년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AFKN에서 많이 봤던 루니툰, 벅스버니 이야기 좀 나눌 거고요. 정말 A few moments later.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일찍 디자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네. 앞에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많더라고요. 뒤에 할 얘기와 다 이어지는 얘기여서 맞아요. 우리가 스포하느니 맞습니다. 디자인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첫 우승 타이틀을 차지하고 이제 91, 92 시즌에 조던 세븐이 발매를 했죠. 이 세븐이라는 모델이 사실은 그 조던 시리즈의 역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모델이에요. 아하. 뭔가 약간 분기점이 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고, 6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리즈 중 처음으로 나이키 브랜딩을 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팅커필드가 나이키라는 브랜드에 이제는 브랜드 파워가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나이키 브랜딩을 등에 업지 않고도 조던이라는 에어 조던이라는 라인 자체로 충분히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에 와서 이제 결과를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판단은 나이키나 조던 브랜드 모두에게 다 성공적인 너무 윈윈이었죠. 너무 윈윈이었죠. 그러니까 첫 시작은 이제 조던 7에서 나이키 브랜딩을 지우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향후에 조던 13이 나오던 98년도에 아예 조던 브랜드로 자회사처럼 독립을 시키는 분리가 거예요. 맞아요. 이 나이키와 조던 브랜드가 분리가 되는 이제 이 시발점이 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디자인 면에서도 굉장히 이런 의미가 있는 만큼 드라마틱하게 되게 많은 부분이 좀 변화를 했어요. 물론 이 당시에도 인솔하고 박스에는 나이키 로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나이키 자수라든가 나이키 로고 같은 게 이제 완전히 빠지고 네. 그냥 신발만 봤을 때는 어디를 봐도 나이키 로고가 없는 없어요. 첫 에어조던이 그렇죠. 외부에는 나이키 로고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자, 이어서 디자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할 얘기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요 디자인 모티브를 아마 그냥 딱 봐도 약간 좀 떠오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디자인 모티브가 약간 아프리카 부족의 어떤 미술품이나 그런 뭐 카나나 뭐 이런 데서 영감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하학적인 이렇게 옆에 맞아요. 보면은 네. 미드솔의 이런 패턴도 그렇고 맞아요. 텅의 그 프린트들도 그렇고 맞아요. 그쵸? 그리고 아웃솔의 패턴도 다 약간 그 맞아요. 아프리카풍의 어떤 그런 뾰족한 패턴이 이런 것도 있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예전에 이제 나이키 자수가 있던 자리에 그 아프리카 부족들에서 쓸 법한 그 방패 모양으로 이렇게. 거기에 이제 23이라고 이제 넘버를 해서 그런 로고가 들어갔죠.
그 로고를 보면은 7이 적혀 있어요. 진짜예요. 네, 맞아요. 그 안에 23이 있는데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이면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우리 팅커 800개서 팅커 형이 카페인지 빤지 카페인 걸로 들어갔다가 아프리카 풍의 그 방패가 걸려 있었대요. 그래서 저거다. 이번은 아프리카구나. 영감을 참 대단히 잘 받는. 이 형님은 그냥 대단하다 진짜. 보면 영감이 딱 떠오르는 형님이거든요. 아프리카, 이 세븐은 아프리카구나. 그래서 이 당시에 발매했던 뭐 조던 라인을 말고도 다른 나이키의 제품군들도 보면은 뭔가 아프리카풍의 컬러 블락이나 뭐 어떤 패턴들이 들어간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오리지널 컬러는 아니지만 에어조던 7 뭐 도원베커라든가 네, 이 다른 모델들 보면은 이 아프리칸 이 스타일의 디자인들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그렇죠. 아예 어퍼 전체에 이렇게 들어가는 맞아요.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팅커필드가 이제 본인이 그 에리 게이버라는 디자이너랑 함께 디자인했던 에리 게이바. 에어 플라이트 허라치라는 우리가 전에도 말했던 그 러닝화 허라치 말고 네, 농구 허라치. 허라치 모델이 맞아요. 있어요. 요 허라치의 기술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조던 7으로 다 가져왔어요. 항상 이 양반은 자기가 한 것 중에 좋았던 네, 걸 나 이게 옐로 가져와. 가져왔어. 왜냐면 잘 된 거니까. 맞아요.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조던한테는 좋은 것만 주고 싶거든. 조목만 기술 집약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디자인한 다른 모델들에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이고 여기서 잘 된 거를 제일 중요한 에어 조던 라인으로 쓰는 거야. 에어맥스 1에서 뭐 에어조던 3라든가 또 허라치에서 또 에어조던 6와 7 이런 식으로 갖고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뭐 토박스나 이런 부분의 실루엣은 6랑 좀 비슷하게 가는데 이제 그 허라치 라인의 그 기술 미안 다시 할게. 자 허라치 라인의 그 아이씨 말씀하세요. 허라치 핏? 아이씨 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요? 이너부티. 피곤하니까 눈이 그려진다. 다시.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자 그래서 이 허라치 라인의 전체적인 실루엣하고 그 네오프렌 소재 6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네오프렌 소재 그 이너부티 허라치 핏을 가져오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옆에 그 다이컷으로 이렇게 발목 지지되는 이 부분이 그 플라이트 허라치랑 굉장히 닮아 있어요. 맞아요. 비슷해요. 그러고 보니까 뚫려 있구나. 비슷해요. 네, 그래서 보면 안에 이너부티랑 가피가 뭐 같이 봉합이 돼 있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진짜 지금 생각났어요. 되게 신기해요. 허라치에서 왔구나. 약간 맞아요. 귀 모양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맞아요. 이 맞아요. 부분이 맞아요. 플라이트 허라치에서 온 그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던 6하고 조던 7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 닮아 있어요. 조던 6의 플라이트 허라치를 빡 때려 박으면 조던 7이 빡 나온다. 그런 거네. 그렇죠. 그런 거네. 그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만든다기보다는 조던 6에서 좀 진화하는 단계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허라치 핏이 6에서 처음 시도했고 여기서 이제 완성형이 됐다고 약간 완성형이죠, 허라치는. 그리고 그런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하면서 어떤 피팅과 통풍, 경량 뭐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잡으려고 이제 시도를 한 거죠. 이게 허라치 시스템, 허라치 핏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요. 양말을 신고 양말을 하나 더 신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 압박감도 적당하고. 그래서 발에 딱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허라치 시스템이 나이키의 굉장히 많은 농구화 및 운동화들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에어 조던에서는 처음 쓰인 거고. 네, 맞아요. 그 이후 모델에도 이제 계속 적용이 되는 경우. 맞아. 에어 조던 8, 에어 조던 9 등등 이 허라치 시스템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3에서 6까지 이제 계속 사용되던 그 비저블 에어가 이제 7부터 사라지게 네. 되는데 막혀버려. 맞아. 그렇죠. 물론 뭐 미니멀한 디자인을 위한 것도 있고 뭐 경량성을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이유는 이 7부터 나이키 브랜딩의 어떤 그 이미지를 지우려고 이제 시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나이키의 상징과도 같은 이 에어, 눈에 보이는 이 에어를 막아버리면서 그 조던 브랜드의 이미지를 이제 조금 약간 따로 빼려는 그런 의도가 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어차피 해요. 이름에도 에어가 있으니까 에어 조던이니까. 그렇죠. 그 맞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에어 보이면 나이키 신발인 거 다 아는데 맞아요. 이거를 계속 가져가면 우리가 나중에 분리하는 거를 조던 브랜드와 나이키를 분리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오, 머리가 참 좋아요. 괜찮아요. 내가 말하잖아요. 팅커해피는 진짜 좋은 디자이너라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프로젝트 리스하면서 가장 중요한 코너 우리 둘이 인더 하우스님께서 맡고 있는 바로 이 코너 맞습니다. 오리지널 컬러웨이 좋죠. 소개해 주시죠. 이것도 얘기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많더라고요. 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 중에 제가 두 개 보르도라는 컬러랑 헤어를 가장 좋아하는데 저는 이 헤어가 오지 컬러인지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요? 형이 얘기하다가 왜냐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루니틴의 기반이 됐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저는 나중에 어떤 그 스페이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스페이스잼이라는 어떤 기반에서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소개해드릴 건데 이제 헤어라는 컬러가 처음에 있었죠. 그리고 커디널 컬러. 카디널. 네, 그 작년에 레트로 됐어요. 네, 그 점프맨이 골드로 돼 있는 그 되게 예쁜 컬러. 네, 되게 고급스러워요. 제가 볼 때. 가죽도 쭈구리 가죽이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쭈구리 가죽 있는 커디널 컬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95년 올스타전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보르도 컬러. 보르도. 진짜 예쁜 컬러죠. 너무 진짜 고급스러운 그 자체잖아요. 아까 제가 형들한테 주워 들었는데 그 조던에서 몰고 있는 컬러웨이 어떤 그 푸드와 연관된 컬러에서 이제 맞습니다. 포도 시리즈. 예, 맞아요. 보르도 와인도 이제 포도를 만드니까 거기서 이제 따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늘 자주 쓰이는 이제 건빨 컬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랩처스 컬러라고 이게 또 오래됐죠 레트로 되는 게. 오래됐죠. 네, 나온 지가 오래됐나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 그래서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올 때가 됐죠. 네. 그래서 뭐 랩터스 컬러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올림픽 컬러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올림픽 컬러에서 가장 다른 점이 또 뒤에 방패에도 넘버링 구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 그게 특별하지. 그게 또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 팀에서는 9번을 달고 네, 그리고 또 올림픽 컬러인 또 네이비 컬러가 섞이고 흰색과 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는 색깔이 들어있는 데다가 마이클 조던의 올림픽 넘버링까지 들어있는 이제 올림픽 컬러까지 그리고 또 5가지 컬러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건 이 전 시리즈들은 모든 컬러가 경기에 착용된 적이 없는데 한두 개 정도를 안 신었던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은 특별하게 모든 컬러가 이제 경기 때 착용을 했던 아, 그렇네요. 진짜 네, 보니까 네, 네. 카디널도 신었고 다시 네,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아, 모든 경기에 다 신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총 5가지 컬러웨이. 맞습니다. 조던 6에 이어서 전작과 5가지 마찬가지로. 컬러웨이가 소개되었다. 자, 하나하나 다시 짚으면서 네.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 에어조던 7 컬러웨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한 4개에서 5가지 컬러웨이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 정도가 막 한정판인 느낌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막 브레드라던가, 뭐 카마인이라던가, 뭐 콩코드라던가 막 네. 이런 게 있기 마련인데 세븐은 특이하게도 모델 하나하나가 다 좀 특별한 느낌? 헤어만 봐도 그렇죠. 사실은 이게 원래는 보통 흰색 바탕에 홈 컬러가 있어야 되는데 헤어는 사실 이 흰색이 아니거든요. 이게 에어조던 7은 흰 건빨이랄 게 사실 없어요. 카지널스에도 골드가 들어가고 헤어에도 초록색, 노란색, 까만색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보르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랩터라고 부르는 이 건빨 컬러에도 마찬가지고 보라색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 아프리카의 화려함에서 왔기 때문에 2가지 혹은 3가지 색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컬러를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화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컬러,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한 헤어, 하레 아니다. 에어조던 7 헤어가 있죠. 혹은 뭐 에어조던 7 벅스라고 불러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하레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헤어라는 모델은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여서 사실상 이게 약간 시카고 모델을 대체하는 컬러인데 그렇죠. 제일 기본적인 홈 컬러죠. 네, 에어 조던 7 헤어가 헤어, 있습니다. 에어 조던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헤어 조던 하레 아니다. 이 헤어가 H-A-R-E H-A-R-E 헤어라는 뜻이 이 토끼라는 뜻이에요. 토끼 중에서 산토끼래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저 찾아봤어요. 네, 산토끼 맞아요. 그래서 이 언어 유희입니다. 에어 조던은 마이클 조던이고 그렇죠. 헤어 조던은 벅스버니. 벅스버니. 벅스버니 이야기 이따 할 거여서 네, 맞아요.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커디널 컬러 얘기했던 굉장히 고급스러운 커디널 컬러가 있고
그리고 보르도. 찜. 진짜 멋있어요 컬러가. 이 마이클 조던가 왜 저래? 넥슨 형 너무 좋아. 중요해. 마이클 조던과 마이클 잭슨이 함께한 뮤직비디오. 그 또 유명한 짤도 있잖아요. 또 또 이 잼이라는 말이 또 농구하면 또 이 맞아요. 잼이에요. 맞아요. 스페이스 잼인 것처럼 그냥 잼인 거야. 우리 헤비디 형이 랩도 했다고. 헤비디였구나. Jam, here comes the man, hot damn. 잼. 뭐 이거. 헤비디였구나. 맞다. 그리고 무슨 잼 들어가는 그때 우리 게임 재밌는 거 있었는데 두 명 2대 2로 하는 거. NBA 잼. NBA 잼. Here's the tip. Isolino, Harper, to Porter, Grant, Pippen. Monster kill. 아 잼이야. 아무튼 여기서 뮤직비디오에서 마이클 조던은 마이클 잭슨한테 농구를 가르쳐. 맞아요. 마이클 잭슨이 마이클 조던한테 춤을 가르쳐주는. MJ to MJ.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두 MJ가 맞아요. 그래서 이 보르도 모델이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에어조던 맞아요. 시리즈 중에 이런 컬러를 가진 모델이 맞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올스타 컬러로 기획된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올스터 컬러로 기획된 실제로 올스타에서 전에 착용했었죠. 착용을 했었고. 회색 베이스에 누보 듀라벅이 들어가고 또 약간 좀 진한 버건디, 약간 톤 다운된 버건디 컬러도 들어가고. 보르도 색상. 네, 그게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 그러니까요. 되게 특별해요. 진짜 에어조던 특이해, 세븐은. 진짜 특이해. 근데 좀 다 특이해. 얘기 드렸듯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랩터라고 부르는 플레이오프 컬러. 검빨 말이죠. 네. 컬러가 있는데 이 92년에는 토론토 랩터스가 생기기 전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토론토 랩터스의 컬러를 가지고 있죠. 검, 빨, 보라색. 뭐 이렇게 갖고 있어서. 근데 뭐 그 당시에 우리가 뭐 브레드라는 말이 없었던 것처럼 저는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편인데 지금은 그냥 흔히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아니죠 이게. 네. 또 탈레반 형들은 또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 이게 이것도 나이키가 브레드처럼 어느 순간 그냥 자기들 랩터라고 발매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낸 거지 뭐. 근데 이 탈레반 형들 좀 화낸다고.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 92년 랩토스가 없었다고. 이랬었거든. 진짜. 그냥 뭐 검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의 브레드거든요. 맞아요.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의 컬러. 드림팀. 바셀로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신었던 에어조던 7 올림픽.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 한정판 모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진짜로, 대단한 진짜 모델이 그렇네요.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으니까 진짜 다 그렇네요. 네, 이 미국 국대 색상인 네이비와 빨간색, 그다음 또 은색까지 싹 맞아요. 들어가고 루디님이 소개해주신 이 5 컬러웨이 모두 마이클 조던과 함께 농구 코트를 밟았다. 그러니까. 와.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군요. 시리즈 최초죠. 모든 그렇네요, 컬러를 진짜로. 신고 경기에 뛴 거는. 자, 어느덧 30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그럴까요? 되게 조금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왜 이러지? 아닙니다. 많이 했어요. 길다 했잖아 이 편. 그래요. 그렇다면요, 우리 또 박다스. 그렇다면 박다스. 박다스. 바카스 마시고 싶어. 박다스. 피곤하구나. 박카스님. 괜찮은데? 자, 그럼 우리 박다스님이 들려주는 에어조던 7과 함께 마이클 조던이 이런 업적에 대해서 한번 또 지겨우시겠지만 이제는 뭐 입만 아프지 뭐. 맞아요. 이 수상 경력이나 이런 기록들을 이제는 더 이상 뭐 얘기하고 싶도 않아. 맨날 하는 거 뭘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싶지만 그럼 또 지난달처럼 또 대충 한번 읊어드리자면은 저는 세븐 신고 91년 92년 시즌 동안 80경기 나왔습니다. 2경기 빠졌어요. 철광왕이야. 시즌 평균 30점 1득점 6.4리바 6.1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8번째로 올스타에 뽑혔고 통산 3번째 리그 MVP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클라이드 드렉슬러가 이끄는 포틀랜드 블레이저스를 결승에서 만나서 시리즈 스코어 4대2로
통산 두 번째 우승, 백투백 우승을 백투백. 투백. 역시 두 번째로 파이널 MVP를 차지했습니다. 뭐 우승했다 하면 그냥 파엠은 그냥 딸려오는 거니까. 그렇죠. 다른 당상이죠. 그건. 결승 나가면 그냥 우승하는 거니까. 대단하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 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즌에 얘기했던 왕자 해남, 레이커스 강하지 인정. 드렉슬러 인정 못한다. 포틀랜드 블레이저스 뭐야 하고 있는데 드렉슬러가 우습습니까? 절대 아니죠. 드림팀 멤버예요. 이 트레이블레이저스가 이 해에도 서부 1위였고요. 그 전해에도 어쨌든 레이커스가 결승 올라가긴 했는데 이 전해에도 정규 시즌 서부 1위였어요. 강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옆집 주원이하고 만나서 우승 반지 2개예요. 드렉슬러. 그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채공 시간 그 당시에 막 조던보다 막 날라다녔죠. 길다고 막 난리 났어. 채공 오죽한 시간. 별명이 글라이드였겠어. 그러니까요. 심지어 조던보다 드래프트가 높았단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래요? 14픽인가 13픽인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1년 먼저 데뷔를 했죠. 1년 먼저구나. 83년입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 인더 하우스. 그럴 수 있죠. 네. 이렇게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좋아요. 그런 자신감. 그럼요. 사실 경기 얘기를 이전까지는 뭐 특별한 게 아니면은 잘 드리지는 않았는데 여기 또 중요한 게임이 하나 있어서 이 얘기를 조금 한번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주세요. 저는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명장면 중에 하나라서 4에 이어서. 그렇죠. 결승 1차전에 보면은 그 전반에만 35점을 넣어서 그 전까지 이제 엘진 베일러가 갖고 있던 그 33점을 넘어서 NBA 결승에서 전반 최고 득점 기록을 세웠는데 이게 그냥 이제 35점을 전반에만 35점을 넣은 것도 대단한데 3점슛 6개를 성공시켰어요. 누가 우리 마사에 3점슛 못 쏜다 그랬냐? 누가 반하겠어? 누구야? 누가 그를 자극했는가? 전반에 6개 넣었다고. 요즘은 전반에 6개 넣으면 막 대문자만 그렇죠. 난리 나와. 난리 근데 났죠. 요즘 선수들에 비하면 뭐 그때는 전술 자체가 달랐으니까. 이 양반도 3점 슛이 잘 나가는 시대에 태어났으면 3점만 쐈을 거예요. 그렇죠. 덩크 안 하고요. 근데 아무튼 개빡치네 또. 저는 사실은 막 그렇게 3점 성공률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어요. 아니죠. 물론 뭐 시도 자체가 개수가, 많이 없었어요. 요즘처럼 많지 않았긴 한데 어쨌든 이 시즌에 3점 성공률이 한 27% 정도? 사실은 좋은 3점 슈터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죠. 적어도 30% 중반은 돼야 그래도 뭐 쏠만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슈팅가드 포지션이기도 하고. 이날은 전반에만 3점 6개를 성공시켰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이런 썰이 있는데 그 상대팀 이제 포틀랜드 감독이 약간 존의 3점을 못 쏜다고 도발을 해서 화가 나서 이제 막 쏴서 6개를 신명호인가? 신명호는 나더라고. 저거는 나더라고. 3점 못 쏴. 뭐 이랬던 썰이 있는데 정확한 기록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좀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6번째 3점을 이제 클리프 로빈슨 상대로 딱 6번째를 성공시킨 다음에 그 유명한 그 재밌는 지역의 날. 이것도 그냥 이것도 아니고 되게 하찮게 맞아. 되게 띠껍게 이렇게 예, 딱 6번째 성공시키고 딱 돌아서면서 당시 이제 그 중계석에 그 MBC 중계석에 매직 존슨이 우리 정한이 형이 앉아 있었구나. 네. 개관 해설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쪽 보면서 Jordan used the post up to his advantage. Jordan for three. Well, Michael C with a baseball rebounded by Grant. Jordan for three. Yes. That is an NBA Finals record. The steal by Pippen.
이러면서 아 이걸 흔들어줘야 됩니다. 야, 진짜. 그래서 이 슈럭 어깨를 슈럭, 쓱 하는 슈럭. 그래서 이 결승 1차전을 슈럭 게임이라고 불러요. 아직까지 이 뭔가 조던 세븐 슈러그 게임 이런 신발 나올 만한데 왜냐면 이제 의미 부여할 게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예. 나올 때 되긴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어깨뽕 이렇게 올려갖고 근데 이게 이 결승에 좀 특히 좀 얘기거리가 있는 게 조던이 이제 84년 드래프트에서 3픽으로 이제 시카고 불스에 뽑혔잖아요. 3픽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2픽을 포틀랜드가 가지고 있었는데 1픽은 사실 당연히 하킴 올라주원이 빅맨이니까 옆집 주원이. 휴스턴에서 뽑은 거고 사실은 포틀랜드에서 마이클 조던을 픽할까 말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할 거라는 예상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전해 83년 드래프트에 클라이드 드렉슬러가 같은 포지션에서 같은 포지션, 동포지션. 그 이미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틀랜드는 이제 빅맨 샘보이를 이제 2번으로 뽑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다고 해요. 하킴 올라준 그래 알겠어 빅맨이잖아. 잘하는 빅맨이잖아. 날 안 뽑아? 2번으로도 안 뽑아? 샌보이에 밀려? 이것들이 날 고르고 샘보이 따위를 뽑아?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진짜? I took it personal. 진짜 personal, 진짜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그렇지. 그리고 그런데다가 이 사람 성격이 사실 굉장히 모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클라이드 드렉슬러를 사실은 좀 내 급이 아니다. 완전 굉장히 무시하고 깔아보는 상대였는데 동 포지션이고 또 훌륭한 선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 둘을 비교하는 그게 많았는데 많았죠. 여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생긴 건 다른데 뭔가 비슷해. 그러니까 체형도 약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해. 사실 거의 비슷하고 약간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고 왔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좀 그런 게 있어서 왜냐면 이 클라이드 렉슬러도 굉장히 뭐 하이플라이어로 네, 유명한 하이플라이어고 프리드로 라인 점프 덩크를 성공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And picked up by Drexler. Here he comes. Fakes it all the way. And jams it home. Coast to coast. Clyde Drexler. Glide the glide and look out below. Mercy nurse.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드렉슬러가 조금 더 오래 날았다. 또 조던이 또. 조던은 에어인데 또 에어를 끌 정으로 또. 에어보다도 조금 더 오래 날았다. 근데 이런 거 못 참거든. 참죠. 어떻게든 1초라도 더 오래 날아야 되는데 내가. 동 포지션에 사실 비슷한 선수는 필요가 없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 선택이 이해는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매우 잘못했어요. 자기는 화가 난 거지. 그 후로 영원히 고통받았다. 네가 그러든 말든 나를 3번으로 밀어놓은 네가 참.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이 결승에 아예 시작할 때부터 작정하고 드렉슬러를 아주 죽이겠다고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무서운 심지어는 사람이라, 팀원들이 약간 말릴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도 이 사람이 트래시 토크를 굉장히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 너무 말을 험하게 하고 화가 많이 났구나. 드렉슬러만 매치업됐다면 수비를 물론 평상시에도 수비 진짜 잘하는 맞아요. 선수지만 아예 막 작정하고 죽이려고 막 수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이 결승이 끝나고서는 얼마 뒤에 드림팀에서 같은 팀원으로 만났지. 그래서 매직이랑 버드가 약간 교통 정리를 해줬대요. 아. 그러니까 너 쟤 무시하고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좀 어쨌든 팀이니까 괜히 막 이런 얘기하지 말고 너무 말 심하게 하지 말고 좀 해달라라고 그러니까 해라라고 하면 이 인간이 들을 인간이 그렇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야 그게 선배니까. 선배니까. 야 어쨌든 지금은 팀이 됐으니까 그런 얘기 꺼내지 말고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줘라.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던이 가진 입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뭐 되게 유명한 일이 있잖아요. 아이제 토마스. 그치. 근데 대표팀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정도의 힘이 그 드림 얘기할 때 할 건데 그 얘기. 그럼 다들 왜? 제 나름에 좀 뭐 자들 탔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지금 다들 빨리 퇴근이 하고 싶은데. 네네. 요거 약간 연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거 어떻게 연기로 쓰면 안 됩니까? 마 조던 앉아봐라. 마. 니 드렉스를 싫어하는 거 아는데 팀 아이가 지금은 좀 고마해라 좀 행님 아이가 행님 네 선배다. 선배 아이가 좀 기 좀 살이 주라 좀 83년 드래프트다. 이러면서 이게 뭐야 이거. 좀 봐줘라. 연기 좋아해. 정말 재밌어. 내 봐서 좀 봐주라 좀. 네, 한 거지. 그래갖고, 행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은 또 들어. 팀을 위해서니까. 그라입시다. 경상도구나, 이분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드림팀이 이렇게 교통정리가 있어서 좀 잘 끝났군요. 그렇다고 뭐 얘기가 전해질 수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드렉스가 무시하지 마라. 드림팀에 들어간 선수는 그 대학생 우리 크리스찬 레트너 한 명밖에 없었어. 그 친구 빼고는 무시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친구 드셔야 됩니까? 아니, 그 친구도 NCAA의 전설입니다. 물론 리그에 와서는 기대만큼 크지는 못했는데 우리 멜로도 NCAA 전설이에요. 맞아요. A few moments later. 뭐 드림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렇죠. 우리 또 루디님이 앞섰던 그 얘기. 드림팀 이야기 마음껏 하세요. 루디 하고 싶은 거 다. 내가 잘못했네. 나 잘못했어. 아주 그냥. 먼저 해가지고. 네,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사실상 조던이 뛰었던 모든 드림팀 얘기는 사실 뭐 입이 아플 정도로도 할 얘기가 많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9번이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저는 알고 맞아요. 있어요. 한 자릿수를 처음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조던이 그걸 또 달고 뛰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금메달도 결과적으로 땄는 데다가 근데 왜 9번이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왜 9번이죠? 모릅니다. 이 사람들 클리어할 사람들이네? 아마추어 농구에서 번호 붙이는 순서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릅니다. 이런. 맙소사. 알려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야, 형 잘 되라고 좀 이제 맞아요. 돋보이라고 다 넣었으니까 아이고 내가 가져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득 보는 거. 미쳤네. 자, 마이클 루던의 형이 레리 번호가, 네. 레리 조던의 번호가 몇 번입니까? 45번. 45번. 네. 이 우리 형의 반이라도 되고 싶다 해서 거기서 나누기 23번. 올려서 23번 아닙니까? 4 더하기 5가 뭡니까? 9. 그죠? 그래서 9번을 달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어디 가서 자랑하세요. 4 더하기 5는 9. 귀요미. 네. 하시죠. 9번을 네. 입고 뛰었는데 맞아요. 이거 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9번을 입고 뛴 적이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리딩팀, 드림팀 하면서 얘기를 네. 했었어야 되는 건데 리딩팀이랑 마찬가지로 84년도에 마이클 조던이 대학생 신분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LA 올림픽에서. 그리고 88 이 서울 올림픽에서는 이게 퇴근 안 할 거야? 우리 코리아나. 노래는 그렇게 잘했어. 그 어마어마했었어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언덕에서 그 강 건너편으로 잠시 저기도 그 얘기할 거 보였어요. 같았어. 그래서 그 개막전 때 폭죽 쏘고 야 너는 그때 미국도 갔다며. 굴렁쇠 소리. 굴렁쇠는 우리랑 동갑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88년 이 서울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던가 그렇죠? 그렇죠. 준결승에서 구소련 팀한테 져서 맞아요. 소리야. 이때 근데 NBA 선수로 이루어진 팀이 아니었죠. 그렇죠. 아마추어 선수라 그랬나? 대학 선수들인데 대학 선수. 이 선수들이 뭐 데이비드 로빈슨도 있고 다 유명한 그렇지. NBA 선수들이 되는데 당시에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경험이 또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게 빡친 거야. 야, 우리 한번 그냥 제대로 그냥 우리 미쿡인데, NBA, 우리. 미쿡인데 우리 제대로 한번 모아서 우리 혼쭐 한번 내주자. 막 가자. 그래갖고 누구한테 연락을 해? 마이클 조던이 1번 아닙니까? 마사장님이시죠? 잘 계십니까? 저기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감독인 아무개입니다. 딱 끊어버려. 디트로이트 같은 소리 하나 하면서 우리 얘기했지만 그렇죠. 이게 너무 많아. 그렇죠. 막 이거 당하고 맞죠. 막 이거 당하고 막 애가 맞죠. 막 씻고 하는데 디트로이트의 D자도 듣기 싫지. 너무 싫어하죠. 근데 그 감독님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척 데일리였. 척데일리. 아쉽델리. 전화를 한 거죠. 저 척데일리 감독. 여보세요? 조던아? 여보세요. 하는데 안 받는. 오늘 왜 이래? 네. 아유 너무 진지했어 앞에가. 그렇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감독이. 그렇죠. 싫죠. 그래서 척데일리 감독이 생각하는 게 우리 아까 교통 정리를 했던 매직과 버드를 먼저 데려오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조건이었대요. 마이클 조던이 드림팀에 합류하는. 이야, 이 한 선수의 조건이 이렇게 적용될 정도로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거. 우리 마이클이 제일 잘해서 내가 먼저 연락한 건데 우리 매직 형하고 버드 형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얘기하셔. 그때 얘기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제 참여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 나 디트로이트 그 배드보이즈인지 나쁜 새끼들인지 하고 난 절대 게임 못합니다. 아이제 토마스 들어오면 나 안 해. 나 안 해. 맞아요. 왜냐면 아이지아 토마스가 충분히 드림팀에 뽑힐 만한 실력인데 그럼 네. 우승을 네, 충분히 했는데. 실력인데
사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 사실 코치진에서도. 아니 자기가 감독이네. 우리 팀 애들을 못 데리고 가는 거야. 하지만 마이클 조던이기 때문에 반려가 돼버렸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또 그거기도 해요. 조던이 이제 루키 때 올스타전에 이렇게 참가했을 때 그 당시에 선배이자 이미 스타였던 아이자 토마스가 야 지새끼한테 공 주지 마. 맞아. 라고 맞아. 하는 복수이기도 해요. 맞아. 그래서 충분히 그럴만했다. 복수를 한 거네 어떻게 보면. 아니 자기한테 못 듣게 했는데. 근데 아이자 토마스도 아직도 이거 가지고 막 자기 그렇죠. 나는 드림팀에 들어갔었어야 됐어 막 이러잖아. 맞아. 혹시 억울하면 더 잘하던가. 들어갈 만한 선수긴 했는데 A few moments later. 아주 그래서 내가 우리 팀 애들을 한 명도 못 데리고 드림팀을 만들어서. 난 체크했다는데. 근데 또 이 척데일리 감독에 대한 리스펙트가 엄청나다고 얘기하죠. 아 그럼요. 음. 이 형이 막 되게 막 독불정군처럼 보이고 뭐 그래도 뭔가 이 사람도 옛날 사람이라서 어떤 그 대학 시절도 그렇고 감독에 대한 리스펙트나 어떤 그 권한과 이런 거에 대한 존중은 확실해요. 물론 이제 동료 선수들이나 후배들을 좀 많이 갈구긴 했지만 어떤 그 위계 질서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과 제자 간의 어떤 관계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잖아. 자, 그래서 이게 그 예선부터 결승까지 이제 한 8경기 정도를 했는데 상대팀은 전부 한 3, 40점 차 이상으로 심지어는 좀 많이 난 경기는 막 거의 60점 차 난 경기도 있었고 말 그대로 그냥 찌발라버리고 조져버렸네요. 으깨버리고 조사버리고 그냥 막 진짜 매 경기가 쇼타임 경기였겠네요. 그럼 뭐 금메달 따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아니 심지어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이미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상대팀 선수들이 사인 받거나 사진 찍으려고 기다렸대. 아니 그럴만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얘네를 이기는 건 생각도 못 하는 거고 야 씨발 끝나고 조던 사인이나 받아야겠다. 아, 신발이라도 하나 얻으면 야, 나 오늘 조단이랑 뛰었는데 얼마나 얘기를 또 하겠어. 아니 어떻게 얘네들을 다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스타 선수들을 한 자리에서 그렇게 다 보는 게 쉽지 않죠. 대단한 거죠. 사실은 경기라기보다는 거의 뭐 쇼케이스에 쇼타임이었어요. 가까운 정도로 쇼케이스였죠. 그러면서 이제 그 NBA 리그 자체가 마이클 조던 본인과 나이키 브랜드 자체의 위상을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대회죠. 그리고 얼마 전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얘기 나왔잖아요. 바클리가 이제 조던이랑 나이키랑 같이 동시에 나이키 계약을 했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저는 그 얘기도 되게 흥미로웠었거든요. 뭐 그 얘기하면 썰을 풀었던 것도 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까봐 더 뒤에 얘기하지 말고. 뭘 얘기했네. 자체 편집한 거야. 너무 길어질 생각해보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잘했어. 잘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위한 시간이 드디어 왔네요.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시작할 때부터 자꾸 빨리 에어조단 7만을 기다렸다. 그 프사의 제 프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디서 나왔냐? 에어조단 7에서 나왔다. 그렇지. 헤어 조던. 제가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90년대 아이콘. 물론 마이클 조던, 마이클 잭슨, 맥커리 컬킨 대단하지.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90년대 아이콘은 마이클 조던과 벅스번이다. 요즘은 우리가 협업, 콜라보레이션, 콜라보 이런 얘기 많이 쓰지만 맞아요. 요때 그런 말이 없었어요. 아예 그런 표현을 쓰지도 않았지.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나이키하고 그러니까 조던 브랜드하고 워너브라더스가 협업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 협업이라는 건요. 뭔가 생각할 수 있을 법한 두 브랜드가 하는 게 그러게 마련인데 맞아요. 이거 뭐 만화하는 워너브라더스하고 루니툰하고 조던하고 만났다? 나는 그때 그 두근거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 벅스버리도 너무 좋은데 조던도 너무 좋잖아. 이 좋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전 세계 아이들이 그런 거야. 그럼요, 좋아하죠. 아까도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 조던 7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글로벌, 세계화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아이들의 마음을 뺏어버린 거야. 헤어 조던과 에어 조던의 만남. 광고를 하나 틀어드릴 건데, 요 광고 하나로 설명해드릴 수 있죠. 맞습니다. Can't a rabbit get me sleep around here? What's all the racket? What's up? Chuck, I was only kidding. Gruesome, ain't it? Of course you know this means war. Air Jordan and Air Jordan. What'd you expect? Elmer Fudd? Nice shot. Nice shot. This floors them every time. Yoo-hoos!
shorts. This could be the beginning of a beautiful friendship. That's all, folks. Well, that's my line. 벅스버니가 땅굴을 파고 살아요. 토끼. 산토끼인데 땅굴을 파고 사는데 막 시끄러워. 그래서 나 올라갔더니 막 위에가 농구 코트였던 거야. 그래서 막 꾸벅거리고 토끼가 올라가니까 얘를 막 괴롭혀. 아씨 내 친구 부를 거야. 아 그거 기억난다. 주단이 빡 와갖고 막 다 혼내줘. 혼내주죠. 막 만화처럼 막 타이도 막 던지고 막 혼내줘. 혼내주다가 마지막에 농구 코트를 나가면서 아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딱 나가거든요. 이게 많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 사실상 이 에어조던 광고에 큰 도움을 주었던 우리 스파이크리 감독이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달에 얘 이기려면 미키 정도는 와야 맞아요. 벅스버니를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겨? 이기죠.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미키 마우스 정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벅스버니와 마이클 턴의 만남이 굉장히 큰 게 되는 게 나중에 에어조던 8까지도 이어지고 맞아요. 그렇죠. 조던의 은퇴와 함께 이게 잠시 협업이 끊어졌다가 마이클 턴의 코트 위로 돌아오는 조던 11에 같이 돌아오죠. 심지어는 뭐 영화까지 제작이 맞아요. 그건 11월 달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저 걱정 조금 했었거든요. 사실 에어조던 2 이후로 많이 걱정했었는데 물론 내가 시간이 너무 짧으면 벅스버니 얘기로 그냥 조지고. 조져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시간이 너무 그럴 리가요. 네, 그럴 그럴 리가요. 그리고 또 박 박사님의 또 저 뜨거운 열기로 또 이거 해주는 채널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1시간씩 촬영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가져가는 건 없어. 내가 볼 땐 이거 나갈 때까지는 이거 이제 더 이상 유행 안 밀고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때 오랜만에 보겠네. 아니야, 내 최유행어야. 이제 그만해. 이거 좀 질릴 때 됐거든. 그래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가스라이팅의 끝을 보여준다. 지상 최고의 가스라이팅 채널 스니커 라디오. 자, 그래서 오늘 너무 길었어. 야, 길었네요. 퇴근하고 하다 싶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조던 7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드리겠고 다음 달에 또 조던 8 이야기 열심히 준비해서 너무 신난다.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좆대꾸 잊지 마시고 너무 좀 매가리 없게 했나? 급하게 마무리하려는 게 좋았어. 퇴근이 하고 싶어. 나 새벽에 기차 타야 된다고. 자 그래서 항상 좆대꾸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달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스터 에그. 이 물체, 이 주황색 물체의 정체는 강필모. 우리 필모 스튜디오의 주인 미라 아니고요. 죽은 거 아닙니다. 기절하셨습니다. 기절하셨습니다. 보통 우리 이거 찍을 때 뒤에서 막 깔깔대면서 보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서 새벽까지 같이 술을 마셔가지고 어제 얘도 어제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신나게 불렀어. 오 솔레미 근데 원래 제가 또 이탈리아 출신의 필모형 앞에 또 주름을 잡았다. 그때 표정 못 봤죠? 이런 표정 집에 가고 싶다. 다 끝났어요 이제. 오늘 스케줄 끝났습니다. 오늘 미팅 하나에 촬영 2개. 와, 열심히 산다 우리. 힘들다 힘들어.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우리 또 각자 바쁜 사람들인데. 도와주십시오. 아씨. 끝. 요키치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봐도 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저 버틀러가 해낼 줄 알았어요. 또 두 개다. 버틀러가 해낼 줄 알았습니다. 파임도 받고. 파임도 받고. 역시 드라마를 원해요 사람들은. 역시 스포츠는 낭만이 낭만이 있어야 있어요. 돼. 낭만이 없는 스포츠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버틀러 축하합니다. 우리 마이애미가 네 번째 우승. 우승이 4번. Said I'm new to your beauty. It's something for my culture. I wanna pay my duties. She's so more than a cutie. Exotic with a booty. She moves me like an actress. I'm out in a movie. That's
That's when I told her, I said, oh, baby. If you won't let my name go, oh, crazy. Hey, lady, you're so